이어지는 순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진행된 다시 추사를 만나다 낭독극을 여러분들께서 관람하시겠습니다. 극단 세일의 정민자 작 연출로 강상훈, 이광호, 조성진, 전병규, 현희수님이 함께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두를 맞아주십시오. 세일의 아트센터에서 왔고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에 와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죠. 그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입체 낭독극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관람해 주십시오. 복사의 맥락과 요점이 매우 분명하다. 그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벌한다는 의리에 있어서 감사의 법을 써야 마땅하다. 구청에서 수금한 죄인 김정희를 대정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라. 추사 김정희, 그는 조선이 낳은 최고의 실학자이다. 한때는 누구와도 견줄 바 없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특히 글을 잘 쓴다는 명성을 천하에 떨치던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다. 멀리 중국에서조차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그가 권력 싸움에 버려져 졸지의 죄인 신분으로 이곳 대정현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당시 김정희가 받은 유배형은 위리안치형. 위리안치형이란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집 둘레에 울타리를 둘러치거나 탱자나무 가시덤불로 싸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유배 형태다. 그런데 그는 왜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을까? 1840년 그의 나이 55살, 그의 증조부는 영조의 사위였다. 권세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24살에 아버지를 따라 중국의 연경을 다녀오기도 했으며, 그곳에서 평소 흠모하던 옹방강을 만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상도 부자의 상소문을 추사가 초안했다는 안동 김씨 측의 허위 진술로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다행히 조인영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만은 건진 채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섬, 언제면 나의 무고가 밝혀질런지.
하지만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건강하게 살다가 반드시 무트로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무트로 살아 돌아가야 한다. 고요한 마을 대정. 추사는 다시 울타리가 쳐진 송계순 집에서 제주도 생활을 시작한다.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넓은 집에 살던 그가 한평 남짓의 비좁은 방에서 생활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후기 최고의 인물로 꼽히던 추사가 그것도 나이 55세 늘지막한 나이에 시작된 고독하고 힘든 유배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배 안의 사람들은 멀미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으나 나 혼자만큼은 멀미도 안 하고 선상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밥도 평상시와 같이 잘 먹었소. 집은 넉넉히 지낼 만한 데를 얻어 한 칸 방에 마루 있고 집이 깨끗해 별로 도배도 할 것 없이 들어서니 오히려 과한 듯하오. 먹는 것은 아직 가지고 온 반찬이 있으니 그것으로 견뎌보고 생복이 소산이니 그것으로 또한 견뎌보고 쇠고기는 귀하나 혹 가다가 얻어먹을 도리가 있는가고. 추사가 제주에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남아있는 것은 13편. 이 편지 속에는 유배지에서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부인에 대한 걱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추사가 유배 오기 전부터 부인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걱정과 애틋함이 편지 곳곳에 묻어있다. 이천리기를 사이에 두고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는 것이 오직 그의 생활이고 보람이 아니었을까. 당신은 유사히 어떠하오? 관계치 아니하다 하나 관계치 아니할 리가 있어. 아마도 먼데 사람이라고 속이는 듯하면 송미음은 계속해서 드시는지 당신이 몸을 보호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오니 그리 사시오. 법문생활의 양반이 섬으로 유배 오면서 겪는 어려움은 컸다. 특히 음식과 풍토병에 시달렸던 추사의 어려움은 충남 예산에 있는 부인 예안이 씨에게 쓴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어느 날 예산으로부터 사람이 왔다. 하인 경득이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소위 경득이옵니다요. 아이고 그래 경득이로구나. 어서 오거라. 그래 다들 전환하시냐? 네, 다들 무탈하십니다. 아이고 그래 수고가 많았구나. 아니 그 예산에서는 언제 떠나왔느냐? 석 달 가까이 되옵니다. 사실 말도 마십시오. 이 바닷길이 어찌나 맵던지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그냥 돌아갈까도 생각했었습니다요. 아이고 그래 수고가 많았구나. 그래. 아니 근데 그 가지고 온 그건 뭐냐? 아유, 이거 제정신 좀 보십시오. 이거 아시마님께서 싸주신 것입니다요.
얼마나 많이 싸주셨던지 사실 좀 짐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이 음식이 상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어서 들어가서 보자. 예. 자자자. 안 상할 리가 있을까? 이곳으로 오기까지 석 달이나 걸렸다는데 항아리 속 음식들은 상할 대로 상해 냄새가 고약했다. 그렇다고 아까운 음식들을 버릴 수는 없었다. 제주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이었다. 그 경득이 편에 보낸 음식은 잘 받았소. 이 김치는 워낙 소금을 많이 한 것이라 맛은 변했어도 워낙 김치에 줄인 입이라 견디면서 다 먹었어. 새우젓은 맛이 변했고 그 조개젓과 장볶기가 많이 상하지 않으니 이상하오. 애써 준비해 보낸 촌물은 마른 것 외에는 모두 상해서 먹을 길이 없어. 그러나 이것저것 꾸준하게 먹고 싶은 것을 보내라 부인에게 청하는데 제주에서 구하기 힘든 민어, 어란, 진간장, 잣, 호도, 쇠고기 등이었다. 당시 제주에는 양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없었고 식재료 또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추사가 제주로 유배온 지 2년 뒤인 1842년 11월 13일 부인 예안이 씨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동안 학질 등을 알았던 부인은 추사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을 몰랐던 추사는 그 다음 날에 부인에게 애틋한 편지를 붙인다. 부인, 그동안 무슨 약을 먹으며 아침 저녁 위석하여 지내오. 간절한 마음 깊어갈수록 지정치 못하겠소. 요사이 계속해서 평환을 떼지 못하시고 더욱 악화된 듯한데 벌써 여러 달을 지체하니 불편이 많으시겠소. 운옥정을 자시나 본데 그 약으로나마 움직일 수 있을지 멀리서 걱정되오. 많이 대감마니. 아이고 그래 어서 오너라. 그러지 않아도 요사이 꿈자리가 하수상하여 전가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그래 다들 무엇인가? 아시마님께서 에? 아시마님께 무슨 일이 생겼더란 말이냐? 아유 대감마니. 어허 그 답답하구나. 어서 자세히 말해보거라. 아시마님께서 몇 달 전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쌓이고 쌓인 재앙이 마침내 무고한 부인에게까지 이르러 이런 꿈에 이르고 말았거든. 지금 끝내 부인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서 나로 하여금 두 눈 빤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저 바다와 같이 긴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끝이 없을 따름이다. 아니 마인의 병이 그렇게 위중했더란 말이냐.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나 홀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겼구나. 이런 무정함이, 이런 매정함이 어디 있단 말이느냐. 대감마님, 아시마님께서는 지금 대감마님이 당하신 이 환난이 모두 자신의 법복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 여기시며 매일 슬퍼하셨사옵니다. 나로 인한 재앙이로다. 나로 인한 재앙이로다. 바람도 쉬어넘고 구름도 쉬어넘고 해동청 보람에도 다 쉬어넘는 동철형 고개라도 이미 와서 찾거든요. 추사가 부인의 죽음을 난 것은 그 이듬해인 정월 15일이었다. 부인의 죽음은 추사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임종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도 없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괴로움이 처절했을 것이다. 제주 유배인들은 추사만이 아니라 대부분 조용히 책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게다가 조선 최고의 학자가 제주로 유배 오는 경우는 제주 유림들에게는 학문을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제주에 유배된 지 2년 뒤 추사는 인근에 있는 강도순네 집으로 유배지를 옮긴다. 이때 추사는 그 유배지를 귤중옥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매화, 대나무, 연꽃 국화는 어디에나 있지만 귤만은 오직 내 고을 전유물이란 뜻이다. 추사 선생은 유배 기간 동안 대정향교를 찾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며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러나 추사가 제주에 대한 애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추사 문화에는 제자가 3,000명이라 할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그들 대개가 중인 출신들이다. 제주도에서 이토록 공부에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무척 반가워했고 아주 하잘것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었다. 그것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당시에 추사에게 학문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강사공, 박계첨, 이시형, 이한우, 강도순 등이 그들이다. 추사 선생이 우리 집으로 거처를 옮긴 건 제주에 온 지 2년 후였수다. 우리 집이 안거리, 밖거리 등 이 네 채나 되는 큰 집여분한 제주의 이신 제자들이 드나들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지 말씀. 경혜분한 나보다도 추사 선생의 영향을 하염받은 사람은 어서실 거우다. 나가 글씨, 그림, 특히 이 난초 그리기를 좋아하신디 추사 선생 가르침으로 재능을 버려올 수 있었지 마시. 나 호가 선다우다. 차를 좋아한 추사 선생 영향으로 선달엔 호를 지을 거 없죠. 오죽해서 나나 우리 아들 이 손지까지 추사 선생 어디서 가르침을 받는데 괜당들이 다들 자랑스럽게 생각해 싶은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추사 선생 영향을 하염받았수다.
좋아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했던가. 추사는 차를 무척 좋아하는 학자였다. 얼마나 차를 좋아했으면 차 덕에 장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을까. 추사의 차에 대한 높은 안목은 옹방강과 완원과의 교유를 통해서라고 한다. 북경에 갔을 때 완원의 서재에서 마신 용단 승설차. 그 맛에 매료되어 자신의 호를 승설 도인으로 지을 정도였다. 이것이 훗날 추사의 차벽을 낳게 되었고 후일 다성이라는 초이가 제다법을 완성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한다. 대감 대감은 계셨소. 아이고 이거 조이 스님이 어쩐 일이시오 그래게? 어쩐 일은 저 스님이 오고자 한다면 극락인들 지옥인들 어디라고 못 가겠소. 별거 없으시죠? 아이고 별거 없다 마다요. 아이고 이렇게 찾아주시니 이거 참. 아니 근데 뭐 혹시 차 얘기를 하려는 거요? 이건 나보다도 차를 더 기다린 건 아니겠죠? 아이고 사실은 차를 좀 기다린 건 분명한 사실이오만은. 뭐요? 나 이거 섭섭해서 그냥 돌아가야겠구요. 아이고 농담이요 농담. 아이고 조이 스님. 자자자 어서 들읍시다. 아이고. 네. 향이 좋지요. 차를 마신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차를 마시냐에 따라서 그 차의 맛이 달라지는 법이요. 다우야말로 다도 중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니겠어. 그렇지요. 아니 근데 어째 그렇게 이제야 내도를 하신 거예요? 뭐 그리 닥달을 하시면 뭐라 할 말은 없소이다마는 이게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소? 아니 뭐요? 아니 그럼 부처님이 이리 가라 하니 왔단 말씀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혹시 차는 많이 가져오셨어? 글쎄요. 에헤이 내가 이거 조이 스님께 드리려고 그 선물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오. 차 인심이 이리 야박하니 내놓지 않겠소이다. 참 여전하시오. 아이 그럼 내가 얘까지 오면서 준비를 안 해왔을 성십소. 에이 그럼 에이. 자 예소이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자, 지금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 평생 차를 통해서 우정을 나눈 법 초이. 추사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의 소개로 초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둘은 동갑이었고 추사는 해마다 초이에게서 차를 얻어 마셨다. 하지만 추사가 없었다면 다성 초이도 없었다는 말도 있을 만큼 추사의 영향도 지대했다. 추사의 호가 유독 많다는데 그 중에서도 차와 관련된 것도 많다. 승설, 고다노인 탐문 등 추사가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초이 선사에게 차를 보내달라고 때를 쓰는 편지가 있다. 차 시절은 아직 이른 게요? 아니면 따기 시작하였어? 몹시 기다리고 있다. 해차는 몇 근이나 따셨어? 장차 남겨두었다가 나에게 주시겠어? 나는 그 대사의 얼굴은 보고 싶지 않고 그 대사의 편지 또한 보고 싶지 않소이다. 그 차를 보내지 않으면 몽둥이 30방 아프게 맞아야겠군요.
차를 유난히 좋아하는 추사에게 해마다 차를 따서 보내준 초이. 그들은 긴 세월 깊은 우정을 가져온 사이였다. 그러나 추사가 유배를 떠난 뒤에는 서로 평생 그리워하며 지냈을 정도였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 먼 제주까지 5번이나 찾아왔을까. 주사공과 나는 평소 신의가 두터운 사이였으므로 서로 사모하고 경애하고 있었어. 그러기에 제주로 유배 오는 길에 우리 암자에 들러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었던 거죠. 나도 주사를 만나러 제주에 5번이나 다녀갔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차도 마시고 차 나무도 심고 참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차를 유독 좋아한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차를 만들어 보내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려 보냈더니 이 일로 향실이라고 하는 편의 글자를 보내왔었어. 주사는 폭우나 우레처럼 당당했고 때로는 온화했으며 슬픈 소식을 접하면 옷깃을 적시는 그런 사람이었어. 42년간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기에 초이는 추사가 유명을 달리하자 그의 영전에 제문을 지어 올리고 일지암에 돌아와 쓸쓸히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스승님, 간 건 아쉬운지요. 직접 찾아뵙지 못한 소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죄를 이것으로나마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으면 하옵니다. 지난달 중국에 갔을 때 구한 책이 옵니다. 계함은 없느냐? 걔 아무도 없느냐? 예, 마님.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님. 자, 스승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참,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자, 그래. 너는 한시 앞이 예산으로 이 편지와 서책을 전하거라. 예. 일전에 스승님께서 부탁하신 책인데 나도 직접 구할 수 없어 부탁을 했더니 이제야 내 손에 들어올 수 있었구나. 저 마님.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듯이 싸웁니다. 이러다가 다른 사람 눈에 띄기라도 하면은 어허, 무슨 소리냐? 스승님은 그 유배지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것밖에 해드릴 수 없는 내가 오히려 한심하군. 마님. 자, 넌 딴 말 말고 어서 이 편지와 서책을 전하거라. 스승님께서 이 책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내 생각만 해도 기쁘구나.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를 해도 몇 번을 했을 건데, 야, 자, 주사나리께서도 마님의 의중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서 서두르거라. 예, 마님. 스승님께서 오늘 내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 예, 알겠습니다. 예. 마천시변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미착냈고 부천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는 마천시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학문에 대한 집념으로 추사는 마천시변 할 수 있었으니 어쩌면
오직 그 길만이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적거지에서 내다보이는 단산의 웅장한 기계, 단산의 거침없는 산세와 유배지에서의 고득이 이전 추사의 글씨체마저 바꿔놓았다. 추사체를 완성시킨 것이다. 본래 그의 글씨는 중국 고대의 비문글씨와 옹방강의 글씨를 닮아 지나치게 기름졌으나 유배 후에는 특정 글씨체의 구속됨이 없이 추사의 고유한 글씨체로 탄생한 것이다. 나 이름은 박해천이고 호는 해백이다. 추사선신 덕에 향리의 수제로 불렸주마시. 선식은 나한테 글씨 쓰기, 두장 새기기, 북 만들기를 성심으로 고리짜 주었다. 그 덕에 제주 피론에도 뽑힐 수 있었주마시. 추사선식 마시. 아무 부시나 들은 그라서 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분이 가부되는 수가. 명필은 빚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수다마는 추사선생을 보면 명필이야말로 붓을 가리는 거담수다. 오죽해서 아씨가 보내준 붓이 몸에 안 든 데는 다 돌려보내시구가. 좋은 붓으로 글을 써서 몸에 드는 시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믿는 분이셨지만시. 추사체가 제주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이다. 새로운 조형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제주도의 풍경도 한몫했다는 뜻이다. 추사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폭풍으로 뒤집힌 제주 바다의 날선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덜어는 거무튀튀한 제주 돌담이 보이기도 하고, 매운 칼바람이 눈에 잡히기도 한다. 추사는 제주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는데 고마워서 써주기도 했지만 윗사람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쓰기도 많이 썼다고 한다. 우리 제주의 은여 김만덕의 유독을 칭송해 은광연세라는 글을 써주기도 했다. 추사가 진실로 아끼고 즐긴 꽃이 수선화였다. 본래 수선화는 중국 강남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곳 제주에서는 지천으로 피어 있어 추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꽃이었다. 제주 수선화는 흰 꽃잎 위에 여러 개의 노란 꽃잎이 있으며 노란 꽃잎 사이에는 흰 꽃잎이 솟아있다. 그것이 무리지어 필 때면 추사가 노래한 것처럼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있고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있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지천으로 피어있는 이 수선화가 소나무 아래 먹이가 되는 것을 보고 추사는 무척 안타까워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수선화에 대한 시를 그리 많이 남겼겠는가. 설상가상으로 김정희 역시 풍토병인 피부병과 학질을 알아 유배지에서의 서름과 외로움을 더했다. 이렇게 힘겨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위안이 된 이가 있었다. 그는 제자이자 역관이었던 이상적이다. 이상적은 모두가 등을 돌린 김정희에게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귀한 책을 사다 주고 그곳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권력을 모두 잃은 죄인이 된 스승이었지만 이상적은 그를 배신하지 않고 꾸준하게 중국에서 얻은 것들을 보내준다. 이상적은 무려 12번이나 중국을 다녀오면서 추사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도록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주었다. 이상적은 추사가 꼭 한번 보고 싶어 했던 만학집과 대운산방문고 그리고 황종영세 문편을 보내주었고 추사로서는
그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었다. 살해할 돈도 다른 곳으로도 갚을 길이 없었던 추사는 1844년 이상적에게 세안도를 그려서 보내준다. 변함없는 의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다. 늘 나를 잊지 않고 이처럼 서적들을 보내주 그 은덕을 어찌가 굴지. 공자가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이 제일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고 하였네. 사시사철 내내 시들지 않는 것이라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한결같이 소나무요 측백이요,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와 측백이지만 성인은 특별히 추워진 뒤에 이를 일컬었네. 대감마님, 화려한 누나들이옵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오너라. 먼 길에 수고 많았다. 아닙니다. 그간 고초가 얼마나 극심하셨습니까? 이건 조이스님께서 보내신 것들입니다. 단기가 피부병이 좋다고 다려드리라고 보내셨고, 예, 작설차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그래, 그림은 많이 그렸느냐? 예, 이게 다 대감 마님의 가르침 덕분 아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제 그림을 보시게 된 것도 대감 마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어찌 가당키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다. 이게 모두 다 너의 공이다. 네가 죽을 힘을 다해 그리지 않았다면 어찌 이루었겠느냐. 장하도다. 감사합니다. 마님, 이제 이 고초도 곧 끝날 것 같사옵니다. 임금께서는 전국을 스스로 주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아주 근엄하시고 단호하십니다. 다행이로구나. 이제 머지않아 마님의 관음도 부채살처럼 열릴 것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마음을 비웠느니라. 마음을 비우다니. 마음을 비우고 나니 이처럼 뭔가 마음이 가벼운 것을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면 나를 이곳에 가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남은 삶을 고요히 살고 싶구나. 마님,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전설 속의 새처럼 살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고 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현실도 현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너무 허무하고 애통하기 때문이다. 먼 길에 노고가 심했을 터이니 그만 들어가서 쉬거라. 예, 마님. 마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편히 주무십시오. 예. 스승님, 세한도 한 폭을 엎드려 있더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찌 이다지도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는지 감개가 실로 절실합니다. 스승님,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도도한 세상 풍조 속에서 권세와 이익을 쫓지 않고 스스로 초연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오직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그마한 정성으로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사실 심리적인 추위만큼 매서운 추위도 없다. 세안도의 진정한 의미는 자전적 내면 풍경을 담은 한 폭의 자화상 같은 그림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세안도는 추사 자신의 모습이고 추사의 현실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외롭고 고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단아하고 고고한 품위를 잃지 않았던 추사 자신을 표현한 것. 겉으로는 절제미가 돋보이는 그림이지만 애틋한 사연까지 담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국보 제180호 세안도. 세안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단순히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다. 세안도의 탄생은 30년 동안 추사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자 19세기 한중문예 교류의 빛나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1848년 12월 6일 추사 김정희는 자유의 몸이 되어 유배지 제주를 떠난다. 그때 그의 나이 63살. 8년 3개월의 모진 유배 생활이 막을 내린 것이다. 차와 수선화와 책 읽기와 글씨, 시 쓰기를 좋아했던 추사 김정희.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바로 추사 김정희다. 아무리 유배로 추사의 삶을 억압하고 질식시키려 해도 그 현실적 억압에서조차 자유로웠던 그는 학문적 연구와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탈출을 꿈꾼 이상주의자였다.